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교생이 50명 남짓되는 양주 효촌초등학교 학생 수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효촌초 IB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 김민서 연구부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IB 학교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IB가 무엇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약자인데요.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탐구하는 능력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뒀어요. IBO라는 이 본부에서 IB라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줬고 저희 교과 내용을 선생님들과 함께 재구성을 했고 본부에 있는 그 컨설턴트와 컨설팅을 받아요. 네, 그럼 기존의 우리나라 수업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주제에 맞게 재구성을 하는데 주제가 만약에 나를 돌아본다. 그러면은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규범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도덕 과목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학교도 있을 테고 관공서도 있을 테고 그럼 그 관공서가 무엇을 하는지 알으려면 또 사회교과도 가져와야 되겠죠. 또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미술교과를 가져와서 나를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국어를 가져와서 나의 성찰문을 통해서 언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렇군요. 실질적인 효과도 궁금한데요. IB 후보 학교로 지정되고 나서 1년 3개월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교육과정이 본인을 바탕으로 내가 궁금해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져요. 그 관심을 보이는 데에서 출발해서 아이들의 그런 탐구 질문들이 나와요.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 교육과정을 좀 보시고 5학년 학생이 전학을 왔고 월드스쿨이 25년부터 진행이 되니까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주셔서 방학 동안에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입학을 이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최근에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인증인지 궁금하고요. 끝으로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IB 월드스쿨 인증은 본부에서 정식으로 IB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에요. 또한 IB 본부에서는 IB 전문 프로그램, 즉 우리말로 연수라고 하죠. 그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기술을 배우게 해요. 2024년도에는 IB 프로그램을 그냥 좀 만들고 정착시켰다 그러면 올해는 좀 내실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 또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서 양주 효촌초등학교 IB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9일) 낮 양주의 한 빌라에서 이웃 간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50대 B씨는 백서급의 한 빌라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빙상팀 소속의 신빙속 여제 김민선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김민선은 먼저 500m에서 38초 24를 기록하며 금빛 질주를 펼쳤는데요. 이어 팀 스프린트에서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을 활용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반값 택배 지원 사업 2단계 운영 시스템 구축에 나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역 등 30개 역사에 설치된 택배 집화센터를 전체 57개 역사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반값 택배 사업은 소상공인 판매 제품을 역사 내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도시철도를 통해 거점 및 서브 집화센터로 옮긴 후 시가 임차한 1톤 전기차로 택배사에 일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집화센터 추가 설치와 함께 서브 집화센터도 5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택배사까지 화물을 전달하는 전기 화물차는 23대에서 30대로 운영 인력도 기존 110명에서 205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천원주택 공급을 시작합니다. 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입주 예정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씩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85제곱미터 이하 매입 임대주택 500가구입니다. 신청 자격은 1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혼인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등입니다.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보증 규모가 32조 원을 넘어서는 등 폭증하자 올해 1분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추고 하반기부터는 주택금융공사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이 많아 이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43.6%가 종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조사한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을 보면 전국 1월 매매 거래 중 44.9%가 하락 거래인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1월 매매 거래 중 43.6%가 하락 거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월 서울과 경기, 인천의 거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경우 하락 거래 비중이 36.9%였고 경기, 인천의 경우 하락 거래 비중이 각각 45.7%와 45.1%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3년 2월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전월 전국에 공급된 일반 분양 아파트는 총 3,751가구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1월에 분양 물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물량이 없었던 것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108개월 만입니다.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규정이 폐지되고 서울형 키즈카페 등 공공시설 이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10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등 공공시설 이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시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시립 노인 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혜원 의원이 낸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출자 출연기관장과 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됩니다. 경기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및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부적합 식품 15건을 적발하고 행정 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부적합 우려식품과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언론보도식품 등입니다. 지난해 검사 건수는 식품과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과 위생용품 등 총 818건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했으며 해당 정보를 도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도 게시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예산 21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은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차 구입 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급 목표는 총 2,750대입니다. 시는 2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상반기에 전기 승용차 1,435대, 전기 화물차 49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조 금액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851만 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05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보조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북미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교류 협력을 확대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현지 출장을 통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과 벨뷰 교육청, 캐나다 버나비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주 교육청,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3자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벨뷰 교육청과는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캐나다 버나비시에서는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한 현지 교육 모델을 확인하고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서울시가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경력 인재를 고용할 기업을 찾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올해 450명 매칭을 목표로 경력 인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은 주 40시간에서 최소 30시간까지 유연근무를 적용해 기업과 근로자가 환경에 맞는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채용형과 직무체험형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축산동가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사 지붕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해 소득을 창출해 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100호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추진으로 축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